안녕하십니까, 강정천입니다. 하향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멕시코 코즈멜에서 다이빙 하시던 어떤 여성 다이버가 하향조류에 걸려서 내려가서는 결국 못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벌써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때 이게 스쿠버 뉴스로 뜨는데 제가 1월달 뉴스는 따로 모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향조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고 있었던 이야기 한두 개,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원인과 우리가 이 하향조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걸렸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까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향조류는 영어로는 다운 커런트라고 이걸 두 개 붙여서 씁니다. 근데 워드 프로세서에서 다운 커런트를 붙여서 쓰면 밑에 빨간 줄이 끄입니다. 문법이 맞지 않다고요. 실존하는가? 예, 실제로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하향조류는 존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주위에 어떤 데가 있는지, 또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아마 한 이 정도가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종사고는 올해의 이야기는 지난 1월 16일 코즈멜에서 산타로자 산호초 이 코즈멜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 어떤 지역에서 남쪽으로 쳐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산호초입니다. 여기서 다이빙 하시던 분이 결국 못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곳은 아닙니다. 코즈멜이라는 나라는 같은데요. 이게 한 10년 전에도 이키녹스라고 하는 리버보드를 타고 다이빙하던 세 가족이 그 중에 엄마가 하향조류에 걸려서 못 돌아오고 결국 실종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다이빙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하향조류가 잘 나타나는 곳이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를 다이브 가이드들이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저희 나라에 지금 제일 오래된 그 스쿠버 다이버 잡지 있죠. 거기에서 그 부수적으로 발간하는 책 중에 실수로 배우는 다이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이버들이 겪었던 어떤 실수담, 그것을 이겨냈던 체험담, 못 이겨냈을 때 또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아마 이 스쿠버 다이브 잡지 회사의 이게 주돈 수입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주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수평으로 흐르던 해류가 절벽을 만났는데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절벽이 약간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그 각도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제가 그 최효숙 트레이너하고 우리 아들도 다이빙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코로나 오기 직전에 사방에 놀러를 가서 우리가 베르데 다이빙을 갔습니다. 그때 문은식 코스 디렉터가 직접 저희들 데려갔는데 거기서 꽤 강한 하향조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구 문 CD까지 4명이 이 조류에 말려가지고 각자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 걱정하면서 열심히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문은식 CD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런 하향조류에서도 제가 트림 자세를 유지하면서 있더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바다의 큰 해류, 두 개의 해류가 한 군데서 만납니다. 이때 이 두 물이 부딪히면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요, 아래로 향해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들요, 팔라우의 블루 코너,
펠릴리오 코너, 18단에 가면 사우스 포인트도 사우스 코드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형이 코너진 그런 곳에 양쪽에서 해류가 와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하양조류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운이 없으면 그 수심이 얕은 데서 같으면 하양조류에 끌려가도 뭐 한 40m 내려갔다 오면 됩니다. 근데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어떤 분이 경험담 적어놓은 것 중에 100m까지 끌려 내려갔다 온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이빙 컴퓨터를 보여준 그런 그림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순식간에 갔다가 순식간에 올라오면 그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안류란 게 있죠. 해변으로 물이 쫙 몰려들었다가 빠져나갈 때 좁은 통로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급하게 조류를 만듭니다. 이때 그 빠져나가는 곳에 수심이 깊어지면 물이 그대로 밑으로 막 흘러내려갑니다. 이때도 하양조류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주된 원인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대처도 쉽죠. 다이빙 하다가 제가 처음 이 하양조류를 처음 겪었던 게 이것도 사방이네요. 거기 그 월풀이라고 하는 다이빙 포인트에서 갑자기 내 기포가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흐르다가 이게 막 밑으로 조류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때 빨리 인지를 하면 거기서부터 킥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뭐지 하다가 끌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지형을 강화하면요, 큰 어떤 시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연산호 같은 것들이 이 하양조류 때는 이게 구부러져서 아래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마킹이 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떠서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 그때 하양조류에 얘들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끌려 내려가기 싫으니까 위로 막 수영하다가 다시 조류의 힘에 의해서 또 밑으로 쳐져 내려오고, 쟤들이 왜 저러지 하고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걔들처럼 끌려 내려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다이빙 사이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다이브 가이드들은 자기가 가이드하는 곳에 하양조류가 언제 어느 정도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잘 경청을 하시고, 이게 뭐 하양조류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해류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하양조류에 있는 포인트를 설명할 때는 이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대처 방법도 같이 포함하는 게 많습니다. 자, 대처 방법입니다. 이 평소에 경험하는 조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사실 조류가 있으면 조류 다이빙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가죠. 이게 하양조류는 일반적으로 큰 조류떼가 모여서 작은 조류줄을 만들면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 강하고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패닉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면 이때 사고가 납니다. 이건 뭐지 하고 하양조류를 느끼면 바로 주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산호초에 어떤 바위 같은 거를 강하게 잡고 버티면 됩니다. 버티다 보면 하양조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흐르다가 이게 멎습니다. 그러면 뭐 다이빙 계속 해도 되겠죠. 끌려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절벽에서 약간 분리되어 있을 때 수평으로 가다가 갑자기 내 몸이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m 수심에서 있다가 갑자기 40, 50, 60까지 끌려 내려가도 이것이 우리가 다이빙에서의 잠수, 수심, 시간, 이거에 꼭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려 내려가는 걸 느끼면 자세를 약간 45도 각도로 해서 수면을 향하여
빨리 헤엄쳐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끌려 내려가는 힘과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 하향 조류대에서부터 벗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수평으로 가면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약간 45도 각도로 서서 막히 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심에서 내가 그 조류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향 조류가 끝나면 내 수심을 빨리 파악하시고 얼른 적절한 상승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이빙 수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너무 깊이 내려갔다든지 또 내가 다이빙을 마칠 시점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분명히 무감화 한계에 지장을 줍니다. 상승을 해서 다이빙을 끝내는데 상승할 때도 상승 속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이빙 하는 시점이죠. 내가 다이빙 시작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뭐 어떻게 끌려 내려갔다도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이빙 끝날 시점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다음 다이빙은 쉬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당하고 나면요, 컴퓨터들이, 다이빙 컴퓨터가 갑자기 수심이 너무 깊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빙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사고의 거의 대부분 원인이 패닉입니다. 우리가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모르면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했던 사람들이 그 수중에서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그 단말마적인 고함을 지르는 다이버들이 있습니다. 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향조류는 영원히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거나 아니면 그 조류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그 하향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이렇게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어느 정도 잡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향조류를 경험하러 하향조류가 많이 나타나는 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그때 그 강대머리가 뭐라고 했지? 몇 도? 45도 각도로 수면을 향하여 조류대로부터 벗어나는 수영을 하라.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